자, 1년 전에 이 주식을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계좌는 2억이 넘게 찍혔겠죠.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샌디스크라는 회사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렇게 폭등한 주식을 지금 증권사들끼리도 더 간다와 너무 올랐다로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싹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순서로 좀 가볼게요. 첫 번째, 샌디스크는 뭐 하는 회사인가? 두 번째, 최근 실적과 돈 버는 구조. 세 번째, 이 회사의 진짜 강점과 약점. 넷째,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진짜 앞서 있는가? 다섯 번째, 최근 터진 호재와 악재. 그리고 여섯 번째, 임원들의 매매와 목표 주가, 향후 전망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샌디스크는 뭐 하는 회사냐? 한마디로 저장 장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USB, 그 다음에 SD 카드, 그리고 요즘 제일 중요한 SSD, 이 안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에요. 원래는 하드디스크로 유명한 웨스턴 디지털의 사업부였는데 25년 2월에 독립해서 따로 상장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분사됐죠. 그러니까 이 회사 역사가 긴데 독립 기업으로서는 이제 갓 1년 반 된 신생 상장사인 셈입니다. 자, 8월 5일에 나온 최신 분기 실적입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분기 매출 89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데 전 분기보다 이제 51%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84.6%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여기서 매출 총이익률이 뭐냐면 물건을 100원어치 팔았을 때 원가 빼고 얼마가 남느냐인데 84.6%면 100원 팔아서 84원 6전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업계에서 이 정도 마진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수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이 회사 지금 장기 부채가 0원입니다. 빚이 없어요. 현금은 47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을 들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면서 빚도 없다. 재무 구조로만 보면 상당히 우량한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숫자가 아니라 어디서 돈을 버느냐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샌디스크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서버용 저장 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만에 12%에서 38%로 커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데이터 센터용 제품은 일반 소비자용 USB나 메모리 카드보다 마진이 훨씬 좋고, 무엇보다 챗 GPT 같은 AI 서비스가 계속 커지는지, 이제 커지는 한 이 수요가 계속 꾸준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질 자체가 싸구려 이제 USB를 파는 회사에서 AI 인프라 핵심 부품 공급사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점을 정리해서 네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하나, AI 데이터 센터가 저장 장치를 미친 듯이 필요로 하면서 낸드 공급 부족이 28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둘, 지난 7월에 메타와 단연 계약을 좀 맺었어요. 메타가 AI 서버를 26년 7기가와트에서 27년 14기가와트로 2배 늘릴 계획인데, 여기에 샌디스크가 저장 장치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장기 계약이 벌써 총 420억 달러 규모로 쌓였습니다. 이 중 110억 달러 이상은 고객이 계약을 어기면 바로 위약금이 발동되는 안전장치까지 달려있어요. 원래 낸드 사업은 실적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특징인데, 이런 장기 계약 덕분에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 안정적인 매출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빚이 없고 현금이 두둑하다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리포트가 아니라 광고겠죠.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회사 실력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매겨진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만 봐도 최저 1000달러부터 최고 3169달러까지 3배 넘게 벌어져 있어요. 이 정도면 전문가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낸드는 원래 태생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27년부터 새로운 공급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28년엔 공급 과잉, 29년에서 30년엔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매출 총이익률이 84.6%를 찍고 다음 분기엔 83에서
85% 사이로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게 이제 더 안 오른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오히려 크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과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쟁력이 있는 이런 회사들 대비 기술력이 진짜 앞서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샌디스크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회사와 사실상 한 팀으로 낸드를 만듭니다. 최신 10세대 제품 이름이 빅10인데요. 층수는 332층이에요.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400층이 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삼성이 이긴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층수는 건물로 치면 몇 층짜리 건물이냐 이렇게 보지만 밀도는 한 층의 방을 얼마나 빽빽하게 넣었냐입니다. 샌디스크 키옥시아 제품은 층은 더 낮은데 한 층당 데이터를 훨씬 알차게 채워 넣어서 실제 저장 밀도는 삼성전자보다 또 38% 더 높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는 87%, 마이크론보다는 76% 높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층수 경쟁에서는 삼성이 앞서 보이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진짜로 원하는 같은 면적에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전력은 얼마나 아끼느냐라는 실전 지표에서는 지금 샌디스크 키옥시아가 기술적으로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력은 앞서 있어도 점유율은 또 아직 4, 5위권입니다. 삼성전자가 32.3%로 1위, SK하이닉스가 19.3%로 2위, 키옥시아가 15.3%, 그리고 샌디스크가 12.4%로 뒤를 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샌디스크랑 키옥시아는 사실상 한 팀이거든요. 두 회사를 합치면 점유율이 27.7%가 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 턱밑까지 따라 붙습니다. 이 부분 투자 판단할 때 꼭 참고하셔야 할 포인트예요. 자, 최근 나온 호재들 짚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메타와의 대형 계약 420억 달러 장기 백로그, 그리고 세계 최고 밀도의 신제품 양산 개시까지, 여기에 딱 하나 더 8월 13일에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지, 새로운 사업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발표하는 자리인데 이게 다음 단기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되는 종목 얘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를 사칭하는 사기 계정이에요. 최근 제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저는 절대 더보기란에 명시한 가입비 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코인 리딩은 진행하지 않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악재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8월 5일 실적 발표 직후입니다.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넘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에 너무 높았던 눈높이에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5% 빠지고 다음날 장중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시게이트 같은 저장장치 관련주들도 같이 흔들렸어요. 두 번째, 7월 말에 있었던 중국 CXMT 쇼크입니다. 중국 디램 회사인 CXMT가 상하이 증시에서 상장하면서 첫날 주가가 466% 폭등했어요. 그러자 샌디스크 주가도 하루 만에 최대 35%까지 좀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봐야 돼요. CXMT는 디램을 만드는 회사고 샌디스크는 낸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직접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왜 같이 흔들렸을까요? 자, 여기서 시장이 걱정한 건 지금 당장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 국영 자본이 이렇게 화끈하게 반도체에 배팅한다면 다음 낸드 만드는 중국 회사도 상장해서 진짜 경쟁자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미래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실적이 훼손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흔들린 낙폭에 가깝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았나,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안 챙겨보시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CEO와 CFO 같은 임원들이 지금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보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근 3개월 동안 임원들의 매수는 0건이에요. 매도만 있었어요. 최고 기술 책임자가 6월에 주식을 팔았고 최고 회계 책임자도 5월에 팔았습니다. 다 합쳐서 약 1,090만 달러어치를 팔았어요. 이게 꼭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내고 차익 실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니 더 사자는 시그널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좀 냉정하게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실적 발표 직후 증권사들의 반응이 세밀했고 재밌었어요.
이 그 에버코어는 3,100달러에서 2,800달러로, 제프리스는 이제 3,000달러에서 1,750달러로, 미즈오는 2,200달러에서 1,900달러로, 웰스파고는 1,620달러에서 1,400달러로 각각 목표 주가가 내려갔어요. 근데 왜 내렸냐?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출 총 이익률 84.6%를 찍고 다음 분기에 더 안 오르고 83에서 85 사이로 정체가 된다는 가이던스. 이걸 이제 최고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이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망이지 악화가 아니라는 점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 증권사의 평균 목표 주가는 2,107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74% 정도 높습니다.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소수지만 매도 의견을 내는 곳도 있다라는 것.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월가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 8월 13일 인베스터데이. 여기서 회사가 시장의 불안을 얼마나 잠재우느냐, 단기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낸드 가격이 계속 오르느냐. 이게 꺾이면 마진 정책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고, 계속 오르면 지금의 우려가 기우였다는 게 증명되겠죠. 세 번째, 추가 빅테크와의 공급 계약. 메타 말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제 다른 하이퍼스케일러와도 계약이 터지면 주가에는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강세로는 AI 때문에 낸드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 구조적으로 계속된다는 거고, 약세로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27년부터는 공급 과잉 걱정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시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제 생각은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오늘 내용 딱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면, 하나, 샌디스크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제 저장 장치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둘, 기술력은 경쟁사 대비 밀리지 않고 오히려 밀도면에서 앞서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아직 4, 5위권이다. 세 번째,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8월 13일 인베스터 데이와 낸드 가격 흐름이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거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